반갑습니다. 오늘은 역학과 인생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이 역학이라는 것과 도대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유용하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학이 글자 모양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이 어떻게 해요? 서로 그 조합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도마뱀이 이 생긴 모양을 그대로 상영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결국은 뭐냐면 그 음양의 그 순환성이에요. 음양의 순환성. 음양의 순환성이 그럼 음양이라고 하는 문자로 쓰니까 좀 어려운데 전혀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음운동과 양운동이 대자연은 순환한다. 그럼 뭐 무슨 말이냐? 양운동이 밖으로 자꾸 튀어나가고 부풀려지는 거라면 음운동은 어떻게 해요? 당기고 줄어드는, 당기고 줄어드는 운동을 하는 것이 음운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음운동과 양운동을 대자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받는 기운, 태어날 때 받는 기운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봄에 콩쥐를 아주 그 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콩쥐 괴롭히기. 봄에 광주를 하나 주면서 가서 저 밤나무에 가서 밤을 좀 따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콩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봄에 그 밤나무 옆에 가가지고 그 밤나무부터 울어야 되죠, 그죠? 왜 밤나무에 밤이 없느냐 이거예요. 왜 없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봄에는 무슨 운동이 오고 풀나는 운동 하더라고요. 풀나는 거죠. 우리가 산에 가 보니까 풀나는 운동을 하더라. 그러니 뭐가 안 맺혀요? 열매가 잘 안 맺히잖아요. 열매가 잘 안 맺히는 운동을 하니까 콩쥐 엿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봄에 밤나무에 가서 밤 따오라 그러면 밤나무에 밤이 있어야 밤나무지. 그죠? 그런데 봄에는 뭘 할 수 없다? 밤을 딸 수 없다. 밤을 딸 수 없다. 그게 봄에 만물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을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가을에는 열매가 맺더라는 거죠. 그죠? 가을에 산에 가니까 열매가 많아서 봄과 가을이 어떤 것을 준다? 우리에게 대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기운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름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한참 찌지요. 그래서 더위는 무슨 더위? 찜통더위, 그죠? 막 찌는 거죠. 찌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 감이 자꾸 찌니까 부풀어지죠, 그죠? 우리가 밥할 때 꼭 뭐 찜통에다가 쪄야 찌는 게 아니고 대자연도 어떤 운동을 한다고요? 찐다 이거예요. 그래서 찌니까 자꾸 부풀어지는 운동을 하고 어떻게 돼요? 밖으로 자꾸 커지죠, 그죠? 커졌다가 가을에 뭐가 맺히더라? 서서히 식으면서 굳어지죠, 그죠? 그래서 또 콩쥐를 엿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을에 산에 가서 뭐 캐오라고 해요? 쑥 캐오라 이렇게 하면. 산에 가면 분명히 풀이 있는데, 그죠? 뭐가 아니니까? 우리 철이 아니니까. 결국, 사철의 기운을 우리는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태어날 때 어떤 사람, 봄바람을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가을바람을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봄바람하고 호흡을 한다, 이거죠. 봄바람하고 숨을 벌렁벌렁 쉬고 마시고, 그러면 몸 안에 어떤 기운이 많이 생기겠다? 봄 기운이 많이 생기겠다? 가을 기운이 많이 생기겠다? 어떤 기운이 많이 생겨요? 봄 기운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몸에도 천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지를 하면 그렇지만, 지구 반대편은 반대 계절이지만, 우리가 계절적으로 봄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몸 안에는, 봄 운동이 실해지고, 목기가 강한 형태로 만들어지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가을 바람에는 어떻게 해요? 가을은 뭐 딱딱하고 굳어지는 거니까, 어떤 기운? 금의 기운이죠, 그죠? 금의 기운이 많이 만들어지겠구나. 그 다음에 여름엔 더운 기운이니까 불기운이 많이 만들어지겠구나.
그 다음 겨울에는 어때요? 전부 다 움츠리죠, 그죠? 예, 움츠리고, 예, 움츠려서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천자문에도 뭐예요? 추수,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숨는다. 추수동장이란 말 나오죠. 예, 추수동장. 예.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 숨어서 엉기어 있는 이 기운을 뭐라고 해요? 물기운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태어난 계절마다 뭐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겠죠. 그죠? 예? 기질이, 전부 다 기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 기질이 다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또 기질 속에 또 어떤 요소, 예, 그릇, 습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기질과 그릇, 습관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다르다는 것은 결국 뭐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운명이 다르다는, 운명이 다르다. 타고난 운명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다고요? 또 다르겠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까 어떻게,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목기가 강하니까 목기가 강한 운동을 많이 할 것이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가을의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났으니 가을의 기운에 많이 응해서 활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는 되죠. 그 다음에 더 세세한 거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세세한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태어난 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낮에 태어난 사람과 밤에 태어난 사람이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예, 다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첫 호흡을 탁 터뜨릴 때, 뭐 되게 더운 기운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숨이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예. 그 다음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또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움츠러지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운, 기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질과 그릇과 습관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다르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 운명적인 요소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 가을에 태어난, 똑같은 나무에서 태어났어요. 똑같은 나무에서 태어났는데, 예, 봄에 태어난 풀 기운이 강한 풀하고, 그 다음에 뭐 열매가 맺혀진 거하고, 예, 열매가 있다. 그럼 풀이 열매를 풀 안 닮았다고 해서 원망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열매가, 예, 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찮은 값어치 없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열매가 제일 유용하게 쓰이니까 안에 씨앗도 들어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 제일 시원찮은 우리가 밥상을 뭐 풀반찬으로 만든 밥상에 풀이 그만큼 뭐 길거리에 널리고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풀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살아가요, 못 살아요? 나무가. 이 나무 하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풀도 필요하고, 봄에 나는 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피는 뭐도 필요하고, 꽃도 필요하고. 그죠? 가을이면 무엇을 맺어? 열매를 맺어. 겨울이면 뭐 하고? 거둬들이고. 그 노래도 있죠, 그죠? 봄에는 씨앗 뿌려, 그죠? 여름에는, 가을에는 풍년 들고, 그죠? 겨울에 행복한. 그렇게 풀은 풀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열매는 열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꽃은 꽃으로서의 자기 역할과 의미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풀은 꽃을 원망하고, 꽃은 뭘 원망하고, 또 열매를 원망하고, 열매는 또 풀을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원망의 관계로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학을 이해한다면, 봄은 결국 가을을 먹이 살린 씨앗이 되었고, 봄은 가을을 먹이 살린 씨앗이 되었고, 또 뭡니까? 가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나무가 번식도 하고 종자를 보존하죠. 종자를 보존해서 또 무엇이 봄이 되어 다시 싹이 될 수 있게 하는 서로 어떤 관계다? 상보적인 관계다. 서로 보완적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에 세월에 의해서 앞서고 뒤서고 차이죠. 그죠? 앞서고 뒤서고 차이.
그런데 그것은 어느 곳에서, 한 곳에서 세월이 변하면서 오고 가는 것이더라. 그렇죠? 우리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 다음에 뭡니까?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꽃은 가을 피우는데 왜 봄부터 울었냐 이거예요. 이게 봄의 뭔가 씨앗과 원인이 결국 가을에 무엇이 되더라? 꽃이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봄에 태어난 기운과 가을에 태어난 기운이 서로 사실은 먹여 살리고 씨앗이 되는 관계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자연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원망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봄의 기운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들은 뭘 원망하고 가을을 원망하고, 그죠? 자기가 풀이 되고 싶은데 밖에는 무엇이 분다? 가을 바람이 분다 이거예요. 자, 이럴 때 풀이 어떻게 해요? 가을 바람 때문에 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럴 때 풀은 자기가 살아가려면 싹을 틔워야 돼요. 그냥 조용히 좀 엎드리면서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세월을 기다려야죠. 그죠? 풀이 가을에 싹을 틔우면 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낭비하죠. 그죠? 풀이 되고자 하는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가을 바람이 아직 이 세상에 불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엎드려서 기반을 새롭게 만들든지 자기 능력을 키워나가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삶의 과정 만들어야 되는데 이 풀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가을 바람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됐다. 왜 이 세상에 가을 바람이 부느냐 이거죠.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가을 바람이 뭐냐면 낸들아우 나도 피해자다 이거예요. 어쩌다 보니 내가 가을 바람이 됐다 이거예요. 똑같이 봄바람이나 가을바람이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놀기 좋아서 소풍은 언제 가요? 봄 소풍, 가을 소풍. 그런데 이상하게 봄에 부는 바람은 어떻게 해요? 싹을 틔우는 바람이 되고, 가을에 부는 바람은 잎을 지게 하는 바람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바람을 세게 부느냐, 약하게 부느냐가 아니고 자연 운동이 어떻게 해요? 자꾸 밤낮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더운 기운이 자꾸 오면 봄바람이 되고, 그 다음에 차가운 밤이 길어지고 차가운 기운이 자꾸 오니까 가을바람이 되더라. 바람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바람 잘못이. 우리 흔히 우리가 배우자가 너무 여자하고 지내는 거 뭐라 하면 바람이 났다 그랬대요. 그죠? 바람 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이 사건을 만들었느냐. 도대체. 이 사건을 만드는 거 보니까 바람이 만드는 거하고 같더라. 바람이. 도대체 누가 이 밤나무에 밤을 매달아놨냐 이거예요. 저 딱딱하고 큰 거를 어디다가 나무 가지에다가 척 매달아놨다 이거죠.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좋아도 밤나무 가지에 밤이 매달리게 할 수 있습니까?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밤하고 밤나무하고 이렇게 탁 조립을 탁 할 수 없죠? 도대체 누가 매달아놨냐 이거죠. 그게 뭐냐? 역의 바람이 되고, 역의 바람. 변화의 바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밤나무 가지에 밤을 열리게 하고, 밤나무 가지에 꽃을 피게 하고, 싹을 나게 하고,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람, 우리가 바람 났다라는 것은 원인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사실. 근데 자연운동은 엄연히 무엇을 해? 이렇게 피어나게 하고, 엎드려 수그리게 하고, 이것을 자연운동은 끝없이 시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풀이 가을바람 보고,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원히 뭐라고 해? 가을바람 부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리고 오고 가는 것이 어떻다고 해? 속절이 없더라, 이거죠. 속절이 없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그죠?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 노래가 써 있습니다만, 예? 아침에 피었다가, 예? 왜 저녁에 져버리냐 이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 장난을 치냐 이걸, 예? 그냥, 예? 피으면 그냥 핀대로 두지. 예.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꽃도 이렇게 피고 지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것에 수명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나팔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또 씨앗을 거두드리는 그런 운동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참아가지고 이제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그게 꿈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 풀이 되고 싶은 꿈은 가져라 이거예요. 꿈. 꿈도 못 꾸느냐. 이 꿈은 가져야 된다. 그러나 세월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가을바람 불 때는. 가을바람 불 때는 꿈을 좀 접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밖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꿈을 좀 접고 기다려야 된다. 그 기다리는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중가요 중에도 있죠. 그죠? 부서지는 모래성을, 그 다음 뭡니까? 쌓으며 또 쌓으며. 아니,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고 또 쌓으면 못 자냐, 이게요, 이게. 그죠? 쌓으면 또 쌓으며.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아니, 그 노래가 다 인생이니까, 그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또 쌓으며,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 테요. 이 꼬마 인형이 도대체 뭐냐, 이게. 물론 원래 그 시를 만드신 분은 뜻이 있겠지만, 꼬마 인형이 결국 세월이 돼요, 세월. 세월을 가슴에 안고, 나는 어떻게 한다고 해?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또 쌓으며. 그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결국은, 쌓고 또 쌓더라. 그래서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친절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풀이 되고 싶어도, 가을바람 불 때 있고, 겨울바람 불 때 있고, 가을만 버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예 이젠 겨울바람 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이제 죽을 맛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겨울바람을 한참 불고 난 뒤라야 뭘 주더라고요? 봄을 주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날을, 봄날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죠, 그죠? 봄날. 노래말도 많이 있죠, 그죠? 야, 봄날이다. 내 인생의 봄날은 간다, 온다, 그 노래도 있죠, 그죠? 봄날. 그래서 아무튼 이 봄날이 돼야 되는데, 세월이 절대로 친절한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 역학이라는 것이 결국 음양운동의 그 부득이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는 항상 뭐예요? 봄에 봄바람 부니까 어떻게 해요? 만물들이 어떻게 쑥쑥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죠? 솟아올라 있으니까 뭐가 없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이는 작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이 별로 없더라. 그죠? 봄에. 그럼으로써 만물과 만물 사이에 뭐가 생긴다?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 그래서 그 차별이 생기니까 우리 봄바람에 불면은 어떻게 돼요? 이 나무 기운의 모양에 응한 것들은 자꾸 이렇게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쳐있던 것들. 자, 여기 떨어진 씨앗을 생각합시다. 자, 동그랗게 탁 뭉쳐있죠, 그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벌어져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보면.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어떻게 돼요? 벌어져요? 모여요? 벌어지죠, 그죠? 벌어지죠, 그죠? 벌어지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이려고 하는 기운은 어떻게 해요? 결국 이 기운 때문에 밀려버리죠, 그죠? 그 노래말도 비슷한 게 있다고. 너는 상행선? 너는 못 끼고, 너는, 이제 금기가 이제 뭐예요? 금의 기운이니까, 봄바람이 부니 가을바람이 어떻게 해요? 물러간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운동 방향이 다르니까, 결국 이래서 어떤 모양, 차별의 모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의 모양이 생기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엎어진 놈,
다 다르게 생기죠, 그죠? 다 엎어진 거, 소소한 거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 차별 때문에 높낮이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비교가 생기죠, 그죠? 이 차별 때문에 비교하고 이 비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너는 높은데 왜 난 낮을까? 그 역학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높고 낮고가 부득이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높고 낮고. 높은 것이 있어야 낮은 것이 있고, 그죠? 낮은 것이 있어야 높은 것이 있는 거다. 근데 왜 하필 내가 낮은 자리에 있냐, 이거죠. 결국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결국 세월이 이렇게 만들었다. 세월이. 그러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높낮이를 인정해라. 그럼 자, 높낮이가 있으면 또 뭐예요? 광빨 나는 곳 있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광빨 나는 곳 있고. 그럼 광 안 나는 자리는 뭐가 생겨요? 빛과 그림자, 그죠? 그림자가 생길 때 있죠, 그죠? 그래서 뭐가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고, 그죠? 그래서 양지, 음지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양지, 음지도 결국은 뭐 어떤 관계? 서로 사실은 먹여 살리는 관계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이 사회상의 모양 중에서 우리가 뭔가 자꾸 빛을 비추면, 자꾸 많은 곳에서 빛을 비추면 그것이 좋아질 것 같지만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력을 더 잃게 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낮만 있고 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잠도 안 자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부서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너무 깨끗이 하려고 자꾸 뭔가 어떤 물건에 빛을 여기서 들이대니까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또 빛을 비추니까 여기에 또 그림자가 생기죠. 그죠? 그 다음, 하여튼 이게 실에서 막 비추면 어떻게 돼요? 빛을 막 이곳저곳에 다 비추면 깨끗하고 투명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림자는 어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딱 숨어 있죠, 그죠? 물건을 싹 들어보면 그 밑에 싹 그림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뭐냐면 빛과 그림자는 빛이 있음으로써 벌써 태생적으로 따라다니는 존재가 그림자고, 인생에도 뭐가 있다? 명암이 있다. 밝고 어두움이 있다. 그 다음에 높고 낮음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밤과 낮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을?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밤과 낮이 많이 기울어진 곳이 우리가 지구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자, 낮의 기온이 많아서 뭔가가 더운 기온이 꽉 몰린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그렇죠. 열대나 적도 지방 주변이겠죠. 그죠? 적도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많이 빛이 많이 도달하고, 태양빛이 많이 도달해서 막 아무거나 그렇게 심으면 적당한 수분이 있어 막 솟아오르는 운동이 강하죠. 그래서 하도 솟아오르는 거에서 열대 우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 솟아나는 환경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무엇이 없으면, 밤이 없으면 사막화돼요. 물기운이 밤은 물기운을 생각해도 좋은데 물기운이 없으면 뭐가 된다? 사막화가 된다. 그 다음에 밤이 너무 지나쳐서 또는 차가운 기운이 지나쳐서 생명력이 없는 곳이 또 어디가 되죠? 극지방이죠. 그죠? 극지방은 뭐예요? 햇빛이 도달해가지고 뭐가 햇빛의 그 복사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햇빛이 많이 못 미치니까. 못 미치니까 차가운 기운이 엉겨 있으니 거기에 생명력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죠. 생명력이 아주 약하죠.